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김PB 전문가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PB입니다. 자, 메모리얼 데이 어제 휴장했습니다만은 금요일 미국 시장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시장은 정말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S&P 500은 1.3%, 나스닥은 1.19%, 다우지수는 1%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26%로 크게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AI 테마로 인해서 반도체 지수들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특히 엔비디아 또한 크게 급등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화당 강경 우파와 민주당 일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의회 통과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선 6월 5일까지 디폴트 기한이 미뤄졌다고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절대 여유롭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부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계정 또한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 국채 이런 좀 디폴트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이런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결국 급등하고 패드워치상 오늘 기준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61%까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중순에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처럼 더 많은 주가의 상승은 더 높은 물가의 압박을 만들고 더 높은 물가의 압박은 결국 더 높은 금리 인상을 만드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좀 이게 별로 좋은 순환의 고리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이자 월간 쪽집게로 불리고 있는 마이클 윌슨도 올해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여전히 하락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말이죠. 나스닥 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틀 만에 25% 이상 더 올랐잖아요. 지금 GPU, NPU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AI 시장에서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분위기 주가는 올랐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좀 많이 달아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진짜 지금 시장은 낙관론자들마저도 약간 이거 괜찮나 이렇게 좀 걱정을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 분석이 정말 무의미한 시장이고요. 특히 엔비디아를 예로 들면 메타버스 테마로 2배가 올랐습니다. 지난 강세장에. 근데 이번에는 AI 테마로 2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변한 건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상승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고 싶은 상황인 거죠. 게다가 지금 엔비디아의 콜옵션이 역대 최고 수준인데 약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물 중심의 어떤 건전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지난 시장에서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 약간 돈 잃은 돈에서 약간의 돈을 더 좀 더 모아가지고 옵션에다 투자해서 뭔가 한탕을 노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자금들이 화생상품 시장의 어떤 그런 과열들이 현물 시장으로도 전이 돼가지고 주가에 큰 상승세도 만들어내는 이런 지금 이런 순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진짜 2000년대 닷컴 버블과 정말 분위기가 너무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랑 경제 지표도 비슷하고요. 근데 경제 지표는 여전히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닷컴 버블 같이 이렇게 돈을 못 버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돈을 좀 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나은데 밸류에이션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한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는 그런 걸로 좀 받아들이고 좀 싶고요. 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 중국을 간대요. 상하이 공장 둘러보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중국 가서 지금 뭔가 좀 해결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악재로 계속해서 테슬라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하나 나왔습니다. 고객하고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 이런 고발이 나왔는데
내부 고발자가 이제 독일 경제지인 한델스블라트라는 곳에 이제 제공한 이런 100기가 상당의 정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부 고발 문서인데 다량의 고객 개인 정보, 그리고 전직, 현직 테슬라 직원 연봉, 은행 계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었고, 테슬라 제작 과정하고 관련한 기밀 정보,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사회 보장 번호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담긴 이런 이제 내부 고발 정보들을 이제 한델스블라트 이제 그 독일 경제지에 이제 넘겼는데,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이제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약간 악재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는 아직까지 큰 뭔가 이변은 없지만, 이 이슈가 사실로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원화로 최대 4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주말에 그 뉴스를 보고서 주가가 좀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국면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큰 뉴스가 터진 건데, 어쨌든 금요일 날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보시는 분들 오늘 좀 반등을 하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는 같고, 우리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가 되면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른 걸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넷플릭스 쪽으로 좀 넘어가서 말이죠. 이쪽에서 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게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콘텐츠를 계속 쌓아놓는 이런 플랫폼 이런 거로 이제 집중하는 전략을 하다가 최근에는 좀 스트리밍 쪽으로 이렇게 가는 전략으로 좀 바뀌는 모양인데, 영향을 좀 많이 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슈와 함께 요금제 변경 이후에도 이제 매출 실적이 개선될 거다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에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게다가 또 이제 다른 OTT 업체들, 넷플릭스의 경쟁사들은 지금 고전을 약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큰 매출 성장, 이익 성장 아직까지는 이제 많이 둔화돼서 이제는 없더라도 여전히 매출과 이익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유지를 해주고 있고,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실적이 개선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제 뭐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연휴로 이제 계속 월요일 휴장을 했고, 미국도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초반에 브리핑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공화당 강경 우파 그리고 민주당 일각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서로 지금 대립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느 정도는 이제 1차적으로는 타결이 됐는데, 의회 통과까지에는 지금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약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시한이 지금 아무리 길어봐야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는 대로라고 하면 길어봐야 2주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뭔가 미국의 어떤 실질적인 채무 불이행 내지는 파산이라는 이슈를 앞두고서 아직까지도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뭔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는 약간 좀 뭔가 미국의 신뢰도를 많이 맞추는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 부채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의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 부채 한도 협상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가 시그널을 서로 신호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달리면서 잘 끝날 거다, 잘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반면에, 국채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러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누가 이제 맞는 시장인지는 나중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결론이 지금 확실히 지금 방향을 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면서 빅테크 쪽으로도만 돈이 자꾸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거 뭐 완전히 좋은 거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그 자료 하나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5월 3주차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평균 주식시장의 순 자금 유입 규모를 이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1년 동안 결론적으로는 대형주 쪽에만 자금이 집중해서 쏠렸습니다. 1년 동안도 그렇고 특히 지난 5월 3주차에는 더더욱 심각한 정도 수준으로 대형주에 완전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대형 기술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주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AI 테마 그리고 대형 기술주 위주로 계속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대형주 쪽에 쏠리는 현상, 그리고 지금 AI 어떤 그런 테마에 대한 어떤 버블,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전문성 있는 어떤 자료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뭔가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니, 뭔가 이런 느낌입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의 끝을 보는 느낌이라서요. 단기적으로 추세 추종식 매매는 뭔가 이제 비중을 축소해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중장기 관점은 지금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악화가 되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뭔가 이제 낙관적으로 보되, 중장기 관점으로는 좀 이제 약간 조심하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런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 시장, 특히 IT 쪽이 상당히 강하고 주말에 또 미국 시장에서도 빅테크들 강해서 오늘 IT 들고 있는 한국 이제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열리기만 해라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지양을 하자 이런 생각들 말씀을 주셨고 자, 암호화폐 쪽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암호화폐 시장은 일주일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1.71%, 이더리움은 0.7% 약보합으로 이제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리플은 1.11% 상승, 폴리곤은 이제 3.8% 하락, 그리고 솔라나는 2.3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보합세 수준으로 종목별로 온도차를 어느 정도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 28K를 돌파를 하면서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지금 미끄러지면서 약간 28K 돌파 안착을 약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하고 동조화해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스닥 상승분만큼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8K에서 29K 상방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메타버스의 가상부동산 가격이 대체적으로 1년 동안 최대 90% 하락하면서 가치가 엄청나게 증발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들렸거든요. 근데 샌드박스나 이런 유명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상토지 가격이 1년 동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70%, 많게는 90% 이상까지도 하락을 했는데 암호화폐 시장 붐도 줄고 사용자들도 급감했고 덩달아서 암호화폐 시세 또한 떨어지니까 메타버스 부동산 가격도 급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5개짜리 가상 부동산이 0.5 이더리움으로 이제 90%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현금 가치로는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면은 이더리움 가치, 환산 가치 기준으로 이더리움 기준으로 이제 90%가 폭락했으면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더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현금 환산 가치로는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고 메타버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나 핑크빛 미래를 쫓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현실화되려면 앞으로 짧지 않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이런 메타버스 세계가 펼쳐지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이 좀 따라서 발전을 해줘야겠죠. 게다가 상용화 기간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유망한 투자는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폭락할 때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기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한 1년 내외로 메타버스 가상부동산 투자에도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